현실적으로 월급 이제 세후 한 300만 원 요 정도 직장인분들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세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사실 시드머니입니다. 예, 종잣돈. 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 가장 핵심적인 건 돈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약간 좀 저열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나은 편을 찾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처음에 눈덩이가 되는 돈,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드머니를 얼마만큼 빠르게 모으느냐 하는 게 결국은 목표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것이고요. 네. 근데 시드머니를 그러면은 좀 빨리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이미 본인들에게는 시드머니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퇴직연금입니다. 예, 직장을 다니면 본인의 이제 월급 일부와 이제 회사에서 같이 적립을 해주는 퇴직연금이 이제 계속 눈덩이처럼 쌓여갈 텐데 그거를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간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제도도 계속 개선이 돼 나갈 텐데 노동을 통해서 모으는 별도의 시드머니 말고도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시드머니인 퇴직연금을 얼마나 또 잘 굴릴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는 거를 같이 해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뭐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미 갖고 계십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퇴직금, 등잔밑이 진짜 어둡다고 난 지금 목돈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다들 지금 갖고 계시고 그것부터 이제 그릇을 넓혀가고 내 그릇을 같이 넓혀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냥 50만 원 시작해서 뭐 200만 원 되고 뭐 진짜 그 대학생 때 과외를 많이 했거든요. 과외를 너무 주식을 빨리 시작하고 싶고 너무 그 주식을 사고 싶어가지고 진짜 학교도 안 가고 그냥 과외하고 주식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좀 진지해지는 그 금액 정도가 제 기준에서는 한 3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수익률에 만족을 못하고 되게 그냥 없어도 되는 돈처럼 운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때때로 무책임한. 예, 그러니까 약간 복권 사듯이 이렇게 오히려 작은 금액은 좀 진지해지지 못하는 공부도 어느 정도는 시드가 있어야지 좀 진지하게 해볼 텐데 아이고 뭐 10% 20% 해가지고 뭐 몇십만 원 번다고 생각하면 좀 몰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3천만 원 정도면은 뭐 10% 수익률을 목표로 했을 때 그래도 월급 정도가 나오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또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 보니까 그 정도면은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 뭐 심지어는 조금 더디 가 보이는 방법들, 뭐 가치 투자나 뭐 배당주 투자 같은 것들이 그렇겠죠. 그것까지도 포괄을 하려면은 저는 그래도 3천만 원 이상은 좀 돼야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정도가 임계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은 좀 미약했지만 서서히 불려 나가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까지도 하고 진지하게 투자에 임할 수 있는 또 시드머니 금액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직장인이었던 제 입장, 지금은 프리랜서지만 직장인일 때 시간이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묶여 있잖아요. 더 늦게 야근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이제 3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3천만 원을 만들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되게 거창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재무제표 공부하라고 하시는데 볼 줄 모르고요. 그거 야근하고 와서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추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하고 뭐는 하지 마라. 어떻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뭘 하지 마라가 사실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찰리 먼거란 투자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딱 하나만 누군가가 알려준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디서 죽을지만 나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거기 절대로 안 갈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시드머니도 그렇고 수익률도 그렇고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곱하기 0이 끼거나 이 눈덩이가 깨져버리면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사실 노동소득이랑 조금은 다른 면,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거를 깨지 않고 가야 되는데 어디 가면 어떻게 하면은 망하지 않는지 요거부터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버는 방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무지성 투자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컴퓨터 하나를 사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알아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물건 살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는데 주식을 살 때는 오히려 그만큼도 안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무지성 투자를 일단 경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행을 따라서 쏠려다니는 귀얇은 투자.
예를 하면은 안 됩니다. 아. 유행이 이미 불었다라고 하면 예. 이미 그 자산에 충분한 가격이 부여가 돼 있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주식의 여러 가지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오히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것만 놓고 보면은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더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귀 얇은 투자를 경계를 하셔야 되고, 본질적으로는 귀가 얇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저는 투자를 좀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가 얇은데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주린이 분들이 처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시기 자체도 너무 강세장일 때 시작을 하고, 아,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좀 유행을 하는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미 돈을 벌었다는 카더라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보통 좋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에도 뭐 저기 SG발 뭐 작전 이런 것 때문에 말들이 많고 되게 네.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중간에 눈덩이를 다 깨먹고 곱하기 0이 나오는 건 결국 과도한 B2, 레버리지를 많이 쓴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욕심이 나시더라도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심지어는 고수마저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네. 그런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과도한 B2는 경계를 하시면 좋겠다. 일단 이 세 가지만이라도 머리에 새기시면은 큰 실수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 얇은 투자를 들으면서 귀가 얇을 수밖에 없는 게 공부를 안 해서거든요. 이게 다 연결이 또 되는 그렇죠. 것 그렇게 볼 같기도 수도 해요. 있죠. 예. 내가 흔들리는 이유가 내 기준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무지성 투자 경계, 귀 얇은 투자 경계, 또 레버리지 지향 이렇게 이것만은 하지 마라. 직장인 투자자분들 꼭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제발. 중요합니다. 예. 지금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주가 조작 사태, 지금 소시에테 제네랄 지금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최근에 정말 뜨거운 감자였어요. 오늘도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조사 무시무시하던데. 중이고 또 오늘 지금 녹화일 당일로는 일단 그 종목들이 반등에 나서면서 저는 더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 종목들의 뭐 공통점도 있었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주린이 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정말 피해야 하잖아요. 정말 피할 수 있는 건지 네.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오랫동안 시장을 봐오셨잖아요. 사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정말 속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뭐 자책감이나 자괴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삶을 되게 피폐하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두거나 체화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모양만 다르지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이 되었거든요. 네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그런 일에 연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장 원론적으로는 그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그 사기치는 걸 한번 보여주고 끝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지금 너무 욕심이 과해서 지금 상식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그 뉘앙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욕심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욕심이 과하면은 이게 상식이 마비가 되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삼자 같으면은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게, 그게 이상하지 않게 보이게 만드는 게 결국에는 욕심이거든요. 뭐 이번에도 보면은 뭐 30%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계속 그 수익을 이제 인증해주면서 이게 계속 그냥 돈을 번다. 사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그렇죠. 하고 최종적인 결과가 30%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따박따박 나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걸 왜 못 봤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좀 이런 일에 좀 연루가 되지 않으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위험한 데는 좀 피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일상에서도 위험한 일을 피하고, 저랑 같이 일하는 김용욱 대표를 제가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이 친구야말로 이런 사람한테 돈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제 일화가 있었는데, 작은 일화지만 보통 그 당시에는 20년도 더 된 그 시기에는 뭐 고속버스나 이런 걸 탈 때 안전벨트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승용차도 아니고. 근데 이 친구는 뭐 버스를 타도 안전벨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 강한 거죠. 절대 사기 안 당하고 남의 돈도 잘 지켜있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벨트를 하는 게 천성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습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위험한 거를 피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고, 한마디로 저희의 어떤 신조, 저희의 성향을 드러내는 말, 제가 책에도 적어놨는데, 저희는 어린이나 에버랜드 가지 않고 높은 절벽에서 장난치지 않는다. 예. 장난쳐도 안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어린이나 에버랜드 갔는데 그 롤러코스터 뭐 몇 번 타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운이고요. 네.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거기서 거리를 두는 게 사실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는 네.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아닐까. 네,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욕, 안전 불감증은 아닌가, 스스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보고 싶은 것만 본 건 아니었나 의심을 한번 해보고 또 신중한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가치 투자자로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확률적 사고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셔서 한 번 더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책에서요, 예. 그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담아 주셨는데,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진짜 소름 끼치잖아요. 네. 지금 직장 가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싫은데 네. 내가 그 방법을 고안해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정말 노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뭔가 의식을 깨우는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하락장 속에서도 이제 투자라는 게 늘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불로소득인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씀을 하신 이제 버핏이 네.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식료품점에서 네. 그 알바를 하셨는데 어. 그 정리하고 뭐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거를 며칠 하고 내가 정말 다시는 이거 하고 싶지 않다. 어. 그러면서 이제 돈 버는 방법들,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이렇게 학습을 해 나가셨다는 그 얘기가 이제 스노우볼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취미처럼 이렇게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잖아요. 저는 반대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되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덕업일치가 됐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아니라 원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좀 살고 싶은 건 사실 경제적인 독립이 받쳐줘야 되는 문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 그 소득의 문제는 뭐냐면 네. 일단 시간과 규모의 한계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까 노동 시간을 늘리면 시드머니를 빨리 확보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 네. 대부분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거의 할 수 있는 맥시멈으로 이미 근무를 하고 계신 상태고,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병도 나고 사실 병원비가 더 들 수도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그리고 받는 규모도 사실 연예인 아닌 바에는 받는 규모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연봉 인상도 안 돼. 예,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생산수단. 예, 그 생산수단.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정말 집에 왔을 때 내가 키우는 닭이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놓고 그 계란을 또 황금알을. 팔아서, 예, 그래서 또 그 계란 판 돈으로 또 닭을 사서 또 더 많은 계란을 낳고 이러면은 사실 농장으로 가는 그 발걸음도 더 가벼워질 거고, 이게 사실은 이제 부수입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부수입이 내가 노동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경우가 되겠죠. 이런 거를 만들려면은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물려주거나, 네. 그러니까 상속을 받거나, 혹은 네. 창업을 하거나, 네. 이게 사실은 많은 방법 중에 하나죠. 최근에도 뭐 슈퍼리치 이런 걸 조사를 했더니 결국에는 창업하신 분들이 제일 많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런 기회나 환경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남은 선택지는 결국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업의 소유권을 사거나, 뭐 남이 만들어 놓은 뭐 부동산의 일부를 사거나, 아니면 그 전부를 사거나, 이런 방식이 결국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남이 만들어 놓은 이익을 같이 쉐어할 수 있는 티켓 같은 거거든요. 저도 네. 사실 이 개념에 굉장히 매료가 돼서 예. 이 주식 그 투자에 빠져들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티켓을 사는 마음,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뭐 건물을 사고 싶다, 상가를 사고 싶다 이쪽에 있지만, 주식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내가 라면 회사를 직접 창업할 수는 없지만 농심에 주식을 삼으로써 농심이 라면 팔아서 번 돈을 내가 그 쉐어할 지분율만큼 쉐어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버핏이 얘기하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주식을 통해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실체, 기업의 소유권, 진짜로 그 이익이 하고 공유되는 거 맞아? 라는 거에 아마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 네. 그 체감을 확실하게 해보는 방법, 이것도 제 경험인데, 네. 주식을 샀는데 배당금을 받아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건물의 지분을 샀는데 평소에는
별로 감흥이 없는데 아무튼 임대료가 네네. 일부가 나한테 들어왔어. 내 통장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와 진짜 체감하죠. 이 건물이 나한테 진짜 소득을 주는구나. 아 뭔가 이거를 그 렌트비를 지불하는 누군가가 있구나라는 게 피부에 확 와닿는 것처럼 네. 기업이 1년 동안 장사해서 남긴 돈을 일부러 나눠주는 이 배당금이 계좌에 탁 꽂히는 거를 경험을 해보시면은 이게 주식이 그냥 거래하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진짜로 뭔가 생산 현장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게 나하고 공유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배당주를 많이 권해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뭐 장점들도 있지만 이거를 좀 올바른 관점으로 보는 굉장히 큰 경험을 제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배당을 꼭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건 동업이다. 우리 자본주의에 그래서 꽃이라고도 표현을 하나 봐요. 심하게 얘기하면 사실 저는 자본주의가 네.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시스템이라고까지도 제가 묘사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회장님, 네. 뭐 오너 이런 분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오너가 아니라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오너인 겁니다. SM 케이스만 보더라도 네, 주식을 네.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이수만 PD였지만 예. 그분이 나가시고 카카오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게 되니까 이게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기업의 최대 주주, 실제 소유를 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좀 그렇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말이 좀 길어졌네요. 근데 너무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에 임해야 하는지까지 또 의미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워서 하면 일반 직장인 분들도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럼요. 그렇죠?